쌍화탕은 없는 약국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약이고, 일반 국민들도 으시시 춥고 몸살이 생기면 쌍화탕을 떠올릴 정도로 인지도가 높은 한약재제입니다. 그런데 이 쌍화탕이 원래 감기약이 아니라 기혈을 보충하는 보약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효능 효과에도 보면 허약체질 피로회복과로 자안 깨어있는 상태에서 저절로 나는 땀 병중병 후에 복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도 감기에 먹는다라는 말이 없지만 우리는 경험적으로 주로 감기에 쌍화탕을 먹어왔고 효과가 있었기에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이게 허약체질이 먹는 보약이라는 것과 특히 자안이라는 깨어있는 동안에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나는 땀이 있을 경우에 적합한 보약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땀이 나지 않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고, 저는 사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서 자안이 생길지도 모르는 경우를 상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약자인 경우, 소아와 노인 임산부의 경우엔 땀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이고, 만약 이들에게 해열진통제를 쓰게 되면 지나친 땀이 나서 몸이 더 허약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해열진통제를 계속 써야 되는 경우엔 쌍화탕을 반드시 먹는 게 좋습니다. 특히 소아의 경우 열이 나서 해열제를 쓰면 열이 좀 내렸다가도 다시 열이 나게 되고, 그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이제 점점 고열이 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열제란 것이 땀을 내고 나면 잠시 열이 떨어졌다가 그 땀이 나가면서 다시 오한이 생기고 다시 열이 나는 수가 많은데, 주로 소아일 경우 이런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땀으로 나간 자원이 소아에게 좀 더 취약했던 자원이었던 때문인데 해열제를 쓰면서 더 자원이 취약해진다는 것이고, 자원이 취약해지면 질수록 오한 발열의 증세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쌍화탕을 같이 먹게 되면 땀으로 나갈 자원을 보충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소아에게 안전하게 해열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재차 3차 발생하는 열증은 더 이상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원래 한방에서 땀이라는 것을 양의 진액이라 부르고, 이 양의 진액은 심장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심장의 박출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진액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진액의 형태이기 때문에 심장의 근육에 촉촉하게 스며들게 하는 기전이 된다는 것이고, 심장의 근육에 이런 양의 진액이 충만해야 심장의 건강성이 유지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심장에 이런 양의 진액이 없다면 첫째 추위에 아주 취약하게 됩니다. 땀을 흘리고 나서 덜덜덜덜 엄청난 오한을 느끼는 사람도 있는데, 심장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체표까지 혈류량이 만들어지지 못하면서 엄청난 오한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노인분들이 겪는 경험이고 해열진통제를 먹고 저체온 현상이 오는 것인데, 소아들은 이런 저체온 현상이 잠시 왔다가도 이내 고열이 되기 쉬운 것이, 노인분들은 양의 진액이 근원적으로 줄어든 사람들이고, 소아들은 이 양의 진액을 다시 채울 기전이 언제든지 작동되면서 이제 고열이 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장혈관의 상태가 노인과 소아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노인분들은 심장의 모든 혈관 내부가 노폐물로 인해 좁아져 있는 상태라서 양의 진액이 채워지는데 늘 한계가 있고, 양의 진액 총량이 정상에 비해 절반도 안 되기 때문에 평소에도 추위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소아들의 심장혈관은 노폐물이 거의 없는 상태라서 언제라도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땀을 내서 일시적으로 체표에 냉기와 한사가 생기면 다시 심장이 적극적으로 이 냉기와 한사를 몰아내기 위해서 뛰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에서 고열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때의 고열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열제를 쓰면서도 당연히 진액 보충을 충분히 한 상태로 해열제를 써야만 고열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열제를 써서 땀을 내고 열이 잠시 내릴 때도 양의 진액이 이미 보충한 상태였다면 체표의 혈류량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라서 오한 발열의 병적 기전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쌍화탕의 주요 약재는 작약이고, 이것이 원래 간의 진액을 보충하는 약이지만 심장에서 필요한 양의 진액도 결국 일시적으로 빠져나간 심혈관의 진액을 보충하는 형태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노폐물로 좁아져 있지 않는 심장혈관이라면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진액이면 심장의 건강성이 담보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노폐물로 좁아져 있는 노인들의 심장혈관에서는 작약만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왕 해열진 통제를 쓰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작약의 양이 많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좀 더 안전책으로 쌍화탕에 계지가 들어가면서 작약의 기운으로 심폐의 기운이 약화되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이고, 환기가 들어가서 심폐의 기운을 보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감기도 없는데 노인분들이 쌍화탕을 먹는다면 이것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심혈관이 좁아진 노인분들에게서 쌍화탕의 과한 작약이 심폐기운을 낮추는 작용이 일어나면 심장의 힘이 떨어지면서 몸이 늘어지고 근육에 힘이 빠지고 설사를 하거나 무력해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땀을 내는 해열진 통제를 쓰면서 쌍화탕을 쓰게 되면 해열진 통제의 약성은 간의 혈액을 심폐 쪽으로 우선 올려놓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약성이 서로 중화되면서 해열진 통제의 부작용을 줄여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는 마치 땀이 나고 있는 허약자의 감기에 계지탕을 쓰는 결과와 비슷하게 됩니다. 계지탕이 계지와 작약의 조합인데 계지의 땀내는 작용과 작약의 땀을 억제하고 땀으로 빠져나갈 진액을 보충하는 작용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열진 통제나 소염진 통제를 쓸 때 인체가 항진되는 결과가 있고 잠시 통증이 멈추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인체 활력이 증가하고 활동성이 증가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전체를 끌고 가는 기전이고, 여기에 쌍화탕을 병행하면 주기전 끌고 가는 기전은 변함없이 보조기전으로 자원을 보충하고 부작용을 줄이는 기전이 발휘되면 이때는 만성적인 통증이 실제 개선되는 경험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만성 통증에 진통제만 쓰지 말고 쌍화탕을 쓴다면 증상 완화만 되지 않고 치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쌍화탕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